자, 이번 사연은 어떤 사연이 왔을지 제목으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시어머니 손버릇. 아 오늘 게 다 셉니다 제목이. 손버릇? 손버릇. 시어머니의 손버릇. 자, 이번 사연은 이질 씨가 한번 네네. 읽어주시죠. 결혼 3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시댁하고 저희 집이 차로 10분 거리라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편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딱 하나 고민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왔다 가면 꼭 물건이 사라집니다. 바나나 한 송이를 사다 놓으면 그중에 두세 개, 라면 한 봉지, 제가 쓰던 화장품 반 정도 남은 오렌지 주스 같은 걸 가져가세요. 시시하다. 시부모님이 소소하다, 소소하다. 형편이 어려우신 것도 아니거든요. 두 분 노후 자금 충분하시고 저희 부부가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는데 그래도 자꾸만 가져가십니다. 그렇다고 왜 가져가셨어요? 라고 묻기도 애매한 것들이라 처음에는 뭐 내가 더 잘 챙기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래서 마트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 필요하신 건 없는지 묻고 사다 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시댁에 갔는데 빨래 건조대에 너무 익숙한 게 걸려있지 않겠어요? 응? 그건 바로 뭐예요? 속옷 세트였습니다. 새것도 아니고. 그걸 보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다른 건 다 참았는데 속옷은 좀 아니지 않나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남편한테 말해도 딱히 방법이 없고 어머님께 어떤 충격요법을 드려야 이 습관을 고치실까요? 와우. 마지막이 반전이네요. 아, 저는 앞에 뭐 바나나 몇 개, 바나나까지는, 예, 라면, 그러니까. 뭐 화장품 그래서 귀여우시다. 근데 말하고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랬는데 뒤에 속옷은 왜 가져가신 거죠? 아니 나는 앞부분 음식 남은 거 가져가실 때는 나도 그랬었어요. 친구네 가면 음식 남으면 버릴까봐. 버릴까봐 걔네 소고기도 좀 갖고 오고, 어? 뭐 고사리 같은 것도 좀 갖고 오고. 아, 그건 손버릇이에요. 아, 그거는 자기네 그래요? 친척이나 남동생이나 무슨 자격으로 그 집 거를 아니 근데 물어보고 그렇게 그런 넓게 거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 좁게. 아 우리는 조금밖에 안 먹어. 금방 썩혀서 버려. 이런 말을 자주 들어서 어. 먹다 남으면 늘 갖고 오는 거야. 그분이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쌌어요, 포장을. 야, 비닐을 이렇게 이 뜯어가지고. 알루미늄 팩 있니? 뭐 이렇게 알루미늄 있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아니, 여기 딱 사연 보니까 봐봐요. 예. 내 친구 영자는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노후 자금도 충분하고 그렇지. 용돈도 넉넉한데 응, 응. 그래도 자꾸만 가져가요. 이거 뭐가 달래, 시어머니랑? 아니 그건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왜냐면 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집에 갔더니 깜깜하게 남은 음식들 다 싸놓더라고. 음식들을. 아, 재고 정리를 하는 분이구나. 근데 그것들을 모르고 가져갔으니. 혹시 그 친구 집에서 속옷은 안 가져가 봤어요? 맞질 않으니까. 다행이네, 다행이네. 근데 나는 이 입장은 좀 알긴 해요. 나도 어. 당해봤어요. 왜냐면 나랑 사이즈가 엄마가 비슷한 거야. 엄마가 좀 내가 그림 있는 걸 입을 때는 꼭 가져가는 게 있었어. 아, 뭔지 알겠다. 화려한 연애가 어머니가 그 호피를 가져가신 거예요? 엄마랑 사이즈 많이. 근데 영전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만약에 속옷 사이즈가 내 사이즈가 맞으면 어머니가 관리를 되게 잘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며느리가 관리를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난 이게 되게 사이즈는 신기해. 똑같으니까 가져가셨겠죠. 그러니까 설마 혹시 각자의 손버릇 있지 않아요? 난 아, 그런 저는 손버릇. 친정 가면 제가 그래요. 가족이 친정 없으니까 갖고는 거는. 바나나 반 뜯어오고. 엄마한테는 당연히 그러죠. 예, 뭐 아니 각자 손버릇 없냐고요. 손버릇? 친정집에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진짜 손버릇이요, 리얼하게? 진짜. 남편 지갑에서 돈 꺼내기 이런 거 말하는 거요? 그런 적 있어요? 저는 많죠. 어떻게 했겠네. 카드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남편은 결혼하고 한참 동안 또 카드를 안 썼어요. 저는 또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잘 때 예, 이렇게 가서 그 대신 자꾸 같은 거 어디에서 멈췄나 이런 걸 미리 싹 봐놔야 돼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우리 남편은 A형이고 되게 꼼꼼하고 아, 미치. 되게 잘 챙겨요, 뭐를. 그리고 집도 반듯하게 해놓는 성격이에요. 근데 뭐 10,000원짜리 이런 거 티 안 나게 많이 갖고 오면 안 돼.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거 한탕주의 안 돼. 길게 하려면 눈치를 전혀 못 채요. 근데 저는 제가 고백했어요. 언제? 몇 년 동안 훔치다가? 한참 훔쳤어요. 한 3년, 5년. 지금 커밍아웃 하는 거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커밍아웃하고 정정당당하게 뿌고 갚고. 저는 손버릇이 정말 없어요. 저는 뭐 평생 살면서 엄마 지갑이고 누구 지갑이고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다만 그냥 손이 나가가지고 다른 손버릇. 네, 손이 나가요. 막 화가 나면 이렇게 손이 나가는 거. 이거 그거 돈 손버릇이. 나가. 이게 손버릇이 차라리 이게 안 돈을. 좋아.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속옷을 가져간 거는 아무리 제가 좀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이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냥 전문가분들께 우리가 모르겠으니까. 이 심리. 혹시 이게 부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남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그게 문제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어쩌면은 며느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남편은 그게 되게 생뚱맞을 거예요. 아니 뭐 화장품 내가 또 사줄게. 근데 여기서 좀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 행동 치료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뭔데요? 뭐냐면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제 부적 강화라고 하는데요. 바람직한 행동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부적 강화라고 하거든요.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용돈을 드리는 것을 어머니 차후로 이렇게 제 물건을 갖고 오시는 걸 제가 보게 되면은 그달에 용돈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살다가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서 그냥 했던 행동인데 나한테 이득이 되는 용돈이 안 오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제 부적 강화라고 해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어떤 심리로 봐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네, 두 유은정 가지 원장님. 얘기해 주세요. 시어머님이 물건을 훔치는 이유는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훔치는 행위에 있어요. 아, 물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병적 도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아유. 훔치기 전에 이제 약간 긴장되는 것. 그리고 집에 갖고 와서 어떤 약간 안도감. 이런 것들이 사실 병적 도벽의 원인이 됩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걸 훔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행동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머님 그 행동 이면에 그 행동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반드시 어떤 감정이 있다. 우리가 그 감정을 알아주어야 된다. 계속 반복된다면 사실은 우울증이라든지 치매 등도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병적 도벽은 사실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우울제를 처방하면 또 좋아지기도 합니다. 장세표 우리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시어머니의 손버릇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진짜 이혼까지 온 경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긴 한데 우리 이제 의뢰인분이 이제 신혼집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주말 부부였거든요. 이제 지방에서 평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평일에는 혼자 있다 보니까 친정에 갔다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열었더니 거기 갑자기 시어머니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도 없이 집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내가 내 집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시고 이게 집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주말이 되면 이제 아들이 올 때니까 시어머니가 그냥 쓱 와요. 근데 시누이 1, 시누이 2도 쓱쓱 와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리고 또 물건도 문제는 그냥 본인이 그냥 쓱 가져가시거나 시누한테 나눠주고 본인 물건인 것처럼. 이야, 그거 스트레스 많이 더 받죠. 심한 집이네. 일단은 남편에게 말을 해봤는데 남편이 그걸 인지를 못해요. 문제점을. 심지어 너가 외동이라 그래. 가족끼리 그럼 뭐 왜 그래?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내 엄마가 내 집에 오는데 약간 이건가 보다. 감정이. 결국 이게 누적되면서 갈등이 쌓여서 이혼 이제 하시게 된 사안이 생각이 납니다. 계속 이 며느리 입장에서 이제 몰입을 해서 해보면 내가 이제 이래서 뭐 이따가 집에 가서 바나나 하나 먹고 자야지. 그리고 집에 딱 갔는데 갑자기 바나나가 없어. 그러면 전 저희 남편 오늘 그날 못 자는 거거든요. 왜요? 내 바나나가 없으니까. 아, 남편도 용납이 안 돼. 네, 남편도 용납이 안 됩니다. 하여튼간 뭐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 잘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며느리 봤으면 남는 음식이 없고 사이즈가 안 맞아서 엄두도 못 내실 텐데. 저 같은 며느리는 잠을 못 주무세요. 김원희는 신경을 안 써. 가져가도. 집에 내가 훔쳐와. 내가 싹 갖고 와. 바나나 2개 갖고 가셨어? 한 송이를 가져와. 막 이래.